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이상무 정규수입니다. 재외선거가 지난 25일 일요일에 끝났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참여해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 등재 선거인 기준 79.5%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118개국 해외동포 선거권자는 대략 197만 4,3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선거인 명부 등록자는 25만 8,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 등록자 중 20만 5,200여 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에 비해서 8% 정도 높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0만 2,600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미주 지역에서 5만 6,7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에는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투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선거 투표는 선거 당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으로 회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서 직접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해외동포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하루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닌 잠정적인 조치로 하버드대와 국토안보부 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일은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하버드대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인증 취소 효력 중단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왜 전 세계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모이는 하버드대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과 반유대주의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교들을 손봐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미국 건국 정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러한 시위들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뉴욕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었죠.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결국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만큼 하버드 대학은 잘 나가는 동문들과 또 그들의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겠다는 거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구비 삭감 등에 이어 이번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을 쫓아내겠다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인들의 반엘리트주의 정서를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도적 정치적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보편적 정서 중 하나가 바로 반엘리트주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 칼라의 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지지 기반입니다. 엘리트의 상징인 하버드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지금도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분간은 한시름 놓았으면 합니다. 아틀란타의 제1로펌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이 있는 제1로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10만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과 4개월 만에 이겼다고 하는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1로펌. 470-549-7777 제1로펌. 아틀란타 건강이상무 코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충분히 주무신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특히 병원 쪽 야간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생업으로 인해 새벽 일찍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밤 늦게 주무신다면 아무래도 잠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수면 부족이 예상되는 기간을 앞두고 미리 잠을 자두는 수면 저축이라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수면 저축은 미 육군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온 방법인데요. 연구에서 민간인과 현역군인을 섞어서 그 중에서 한 그룹은 일반적인 수면을 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10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두 그룹 모두 7일 동안 3시간만 잠을 자게 하고 여러 테스트를 했더니 10시간 동안 잠을 잤던 사람들이 테스트 결과가 모두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결국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면 야간 교대 근무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잠을 자두시는 게 좋고요. 여행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며칠 전부터 잠을 조금씩 더 자주시면 좋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도 미리미리 잠을 자두면 수술 받을 때 통증이 덜 오고 수술 결과도 더 좋다고 합니다. 취미로 마라톤이나 아니면 큰 운동 경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컨디션 조절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잠을 미리미리 더 자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잠은 우리 건강에 소중한 자산인 것 같네요. 잠자는데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도 큰일 앞두고 미리미리 잠을 저축해 두셔가지고 수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이상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찬성 215표, 반대 214표, 한 표 차이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4조 달러에 가까운 세금 감면입니다.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면세, 65세 이상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을 2,500달러까지 인상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여러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등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예산까지 크게 삭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축소와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의 내용도 담고 있어 앞으로 상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KC 통관회사가 사바나에 오픈했습니다. 45년 통관사와 관세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화물 통관을 수월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 브로커 MKC 통관회사 912-219-2099. 한인 동포사회 동정입니다. 25일 마감된 동남부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71.1%를 기록했습니다. 총 5,990명의 선거 명부인 중 4,259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7년 70.5%와 2022년 67.8%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귀네 카운티 사법행정센터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추모식에 여러 한인들도 참여해 군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트래비스 파메니 상병과 2025년 사망한 라이언 오하라 상사를 추모했습니다. 25일 미 동남부 충청향후회가 충청인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6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음식을 즐기고 가을 추석잔치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열린 조지아 스페셜 올림픽에서 한인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는 스페셜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 더 많은 한인 지적 발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스테이블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다양한 메뉴를 10.99불 런치 스페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녁 5시 이후에는 소주 막걸리 5불 99, 맥주는 1불 99, 거의 공짜네요. 강스테이블의 자매식단 이씨 명가에서도 11시부터 3시까지 다양한 런치 메뉴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이씨 명가에서 전통 코리안 바베큐도 즐기세요. 조지아 다양한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공항 주차 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사용자들이 크게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3달러에서 10달러로 올랐고 1일 최대 요금도 36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주차를 할 경우 하루 19달러에서 30달러로 올랐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조치로 공항 주차장 혼잡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평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지만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서 발행일 45일 이내에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의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20곳이 폐쇄 예정이었던 레이크 레니어의 공원 중 9곳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미 육군 공병단이 발표했습니다. 폐쇄는 인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며 재개장 여부는 향후 공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차 TV 토론을 마친 결과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약간 하락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 상승은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뉴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6.3 한국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28일 수요일부터는 여론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대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국일보의 다양한 뉴스는 인터넷과 신문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틀란타 이상무